안녕하세요. 오사카 공인중개사 홍영호입니다. 오늘은 어제의 제한행위 능력자에 대한 강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볼까 합니다. 먼저 민법은 매매 계약 등이 상당히 중요하고요. 매매가 성립이 되면 대금을 달라, 그 다음에 부동산을 인도해라 라는 권리 의무가 발생되고, 거기에 따라서 능력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능력이 있는데, 권리 능력, 의사 능력, 행위 능력이 있고, 중요한 또 의사표시 분야가 있습니다. 그리고 취소는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, 취소를 해야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것이고, 무효는 법률 효과가 없는 거라 아무것도 아닌 그런 걸 일컫는 겁니다. 그러면 제한행위 능력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먼저 미성년자가 있고요. 그 다음에 판단 능력에 따라서 이 세 가지 분류로 달라집니다. 먼저 미성년자는 18세 미만인 자로서 당연히 혼자서 계약을 제대로 할 수가 없죠. 하지만 단독으로 가능한 그런 행위가 있어요. 그래서 여기 보면 단니 겐니오 에 기모 마노가레르,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권리를 얻거나 아니면 의무를 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증여, 아무 조건이 없죠. 뭐 그냥 너에게 100만 원을 주겠다. 그러면 그런 건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가능하죠. 또한 의무를 없애주는 거. 100만 원에 이제 미성년자니까 뭐 한 5만 원에 예를 들어서 빚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없애주겠다. 빚을. 이런 건 단독으로 가능하죠. 그리고 뭐 처분이 효분과 교살했던 재산의 효분. 이건 뭐냐면 어제도 얘기했지만 뭐 자전거를 고등학교 1학년 학생한테 자기 거를 알아서 처분을 하라 라고 했는데 알아서 처분을 했어요. 이건 가능하죠. 그리고 집이 야채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손님이 와서 파, 천연해치, 담아내기 뭐 이런 걸 사갔어요. 그러면 그거에 대한 행위는 할 수가 있거든요. 이거는 단독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이 되겠고, 그리고 이제 일본의 법을 공부하다 보면 익숙하지 않은 이제 발음이 좀 어려운 거, 예를 들어 이런 게 나올 수 있지만 그런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이게 면할 면자잖아요. 그러면 일본어로는 마누가레를 이렇게 읽는데 의미는 면하다, 모면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. 그러면 정확하게 발음은 모르더라도 이 의미는 알 수가 있거든요.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됩니다.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슨 한자를 뭐 몇천 개나 뭐 몇백 개 이상 모르면 공부를 못한다 이런 게 아니라 하다 보면 의미에 맞는 단어는 좀만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어려운 거를 제외하고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판단 능력이 아주 많이 떨어지는, 그보다 더 떨어지는 판단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. 그 성년 피후견인은. 그래서 이분들은 제대로 된 뭐 계약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상당히 힘드니까 보호를 해주는데, 요 피보자인은 판단 능력이 많이 떨어져요. 그리고 요 피보조인은 그냥 판단 능력이 좀 좋지 않아요. 뭐 이런 상태인 것이며, 혼자서 가능한 것이 아무리 정신 판단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슈퍼에 뭘 가가지고 뭐 사는 거는 가능하죠. 예. 그래서 뭐 담배를 사거나 무슨 볼펜을 사거나 이런 건 가능하고, 그 다음에 피보자인이 혼자 할 수 있는 행위가 중요한 재산생 행위 이외. 그러니까 중요한 재산생 행위가 뭐냐? 예를 들면 부동산에 팔거나 사거나 그리고 뭐 임대를 주거나 뭐 이런 거는 상당히 그 중요한 재산생 행위가 되겠죠. 이런 것도
세부적인 거는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접근하면 되고요. 예. 지금은 중요한 거 외에는 정신 능력이 많이 떨어져, 판단 능력이 떨어져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이 피보조인은 좀 상태가 좀 많이 좋은 편이죠. 그래서 오른쪽 행동에 의해는 다 할 수 있다. 이제 뭐냐면 항상 가정재판소를 결정을 허가를 통해서 이제 요 사람들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외에 근데 상당히 중요한 거는 안 된다. 하지만 그 외에는 된다. 그러니까는 외지가는 행위는 혼자 할 수 있다.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혼자서는 안 되는 행위가 나와 있죠. 그래서 재산에 관한 법률 행위, 예, 뭐 혼자서 이건 뭐 당연히 안 되겠죠. 그다음에 이거 보시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사람도 판단력이 많이 떨어지잖아요. 예, 그래서 이것보다는 좀 더 되지만 외지간한 법률 행위는 할 수 없고 피보자인 보조인은 중요한 것들, 좀 가벼운 것들을 제외한 판단 능력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가능은 하다. 하지만 전부는 아니다.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 오른쪽 보면은 혼자서 할 수 없는 행위를 한 경우 그 보호자 있죠, 호고자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. 그러니까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서 법률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단독으로 할 수 없는 행위를 했을 때 보호자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?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. 그래서 미성년자는 이제 대리권이 이제 그 친권자, 부모가 되면서 있죠. 그래서 부모가 대신할 수 있고, 당연히 성년 후견인도 대리인은 성년 후견인이 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피보자인은 어느 정도 판단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재판소에서 이것은 대리권을 부여된 보좌인이 하세요 라고 된 부분은 있기 때문에 대리권이 그런 부분에 한해서만 있고요. 피보조인은 어느 정도 의식이 상당히 있다고 얘기를 했죠. 판단 능력이.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외지가는 건 할 수 있겠지만 좀 중요한 거는 안 된다. 그래서 가정재판소에서 결정된 것만 이 보호자가 할 수 있다. 이 말입니다. 그리고 동의권은 뭐냐면 당연히 동의를 하는 거죠. 그래서 미성년자, 피보조인이 있는데 가장 그 판단 상태가 결여된 성년 피후견인은 이 동의권이 없어요. 이 말이 뭐냐면 이게 중요한 건데 사전에 이제 동의를 했어요. 예를 들어서 거의 판단 능력이 없기 때문에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뭘 사라, 뭘 팔라 라고 했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거의 없죠. 예, 그래서 동의를 했다 친들 다시 이 보호자가 취소를 가능해요. 그 했던 행위에서. 이 말은 뭐냐면 이 성년 피후견인 분이 상당히 판단력이 떨어져가지고 동의를 해줬어요. 근데 이분이 계약을 했어요. 근데 제대로 된 계약을 할 리가 없죠. 그래서 이 보호자는 이 동의한 거를 취소할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이 동의권이 없다라는 거예요. 이 말은 좀 어렵게 느낄지 모르는데 좀 생각을 해보면 이건 당연하겠다. 왜냐하면 판단 능력이 없는 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. 요 나머지 추인권과 취소권은 뭐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요 피보조인 경우는 어느 정도 판단 능력이 있다고 얘기를 했죠. 그래서 피보조인은 자기 위에 사람으로부터 보조 능력 심판을 청구할 경우에는 이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. 예, 이것도 나중에 이제 문제가 나오면 여기 어떤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
그래서 요 맨 아래 보면은 항상 어느 정도 의식이 있는 분이라 대부분은 가능하다. 하지만 본인이 보조인, 피보조인 심판을 받을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다. 예, 라는 부분을 아시면 되겠고, 요 추인권은 나중에 그 계약을 인정하냐 안 하냐 그런 걸 말하는 거고요. 취소권은 당연히 취소를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되겠습니다. 항상 요것들을 생각을 주시면 되겠습니다. 예, 능력에는 이런 것이 있고, 취소는 취소 전까지는 유효, 무효는 아무것도 아님. 요게 뭐 다다음 정도 시간부터 또 하겠지만, 요게 처음에 많이 헷갈려요. 하지만 일단은 어떤 것이든 한 번에 바로 되는 건 없죠. 반복하면서 하면 어느 정도 본인의 몸에 익숙해지는 그런 순간이 올 텐데, 그때까지 좀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최고권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최고권은 뭐냐면 언제 어디까지 어떻게 할 거냐 라고 경고, 뭐 권고,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요 계약을 하잖아요. 요 A랑 예를 들어서 B가 이제 계약을 했는데, 이 상대방도 좀 보호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? 예, 뭐 당연한 거죠. 그래서 상대방은 어떻게 하느냐라는 그런 법적 권리가 뭐가 있느냐라는 걸 보면, 상대방은 계약자 내지는 계약한 본인에게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의향을 물어볼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이거를 최고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한 달 이상 기간을 정해서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정해서 추인을 할 것이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그런 권리가 있어요. 그래서 이 누구한테 추인을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요. 예, 만약에 미성년자나 그리고 성년 피후견인에게 채권을 하잖아요. 그러면 미성년자는 당연히 상당히 어리잖아요. 판단 능력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. 그리고 성년 피후견인은 판단 능력이 결여 없는 상태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사람한테는 최고를 해봤자 최고가 안 돼요. 이게 무슨 소린가? 그러면 예를 들어 아무런 판단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너 어떻게 할 거야? 이거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. 어느 정도 능력이 판단이 되는 사람한테 어떻게 할 거냐를 물어봐야 되는 게 뭐 좀 생각해 보면 당연한 거기 때문에, 미성년자랑 성년 피후견인한테는 최고가 안 된다 라고 하시면 되고, 그리고 제한행위 능력자에게 돌이기를, 그러니까 거래를 한 상대방이 최고를 해가지고 한 달 내, 예를 들어서 뭐 두 달 내 어떻게 할 거냐 했는데, 할 거냐 안 할 거냐 계약을, 근데 확답을 안 했어요. 그런 경우에 요 미성년자 성년 피후견인의 법정 대리인 내지는 요 사람도 보좌인도 피보좌인의 대리인이죠. 그리고 보조인은 피보조인의 대리인. 이때 요건 나중에 설명할게요. 추인한 거라고 간주를 합니다. 그러니까 대리인들이잖아요. 전부 다 보호자한테 어떻게 할 거냐, 두 달 내에 답을 줘라 했는데 답을 안 줬어요. 그러면 오케이, 계약 성립이라고 간주를 해요. 그리고 여기 보면 행위 능력자가 된 본인 있잖아요. 요 말은 요 아래서 제가 설명을 할게요. 그리고 직접 이 보호자가 아니라 본인에게 하는 경우 얘기했잖아요. 미성년자나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성년 피후견인에게 있을 때는 판단 능력이 상당히 저하돼서 최고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, 만약에
피보조인이나 피보자인에게 이 상대방이 어떻게 할 거냐라고 추인을 2달 내에 답을 달라라고 했는데 기간에 답을 주지 않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? 그럴 때는 요 대리인들한테 했을 때는 추인한 걸로 간주를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본인에게 했을 요 두 분 피보조인 피피자에게 했을 경우에는 추인을 안 한 걸로 그렇게 간주를 합니다. 이거는 뭐 판단 능력이 좀 떨어지는 분들한테 하는 법적인 보호 그리고 뭐 구조이기 때문에 뭐 당연한 겁니다. 그래서 좀 생각을 좀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법적인 생각이나 이런 게 좀 애매하고 안 될 수 있는데 몇 번 반복을 하다 보면은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처음부터 이런 걸 다 외워버리면 그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런 거는 한국이랑 똑같아요. 다만 용어는 좀 틀리죠. 순서도 좀 틀리고 뭐 피보조인 뭐 약간 틀리긴 한데 결국 지향하는 뜻은 같다 라고 아시면 되겠고 만약에 그 제한행위 능력자가 사수를 이용했다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초등학교 뭐 6학년이 있는데 수염도 상당히 덥수룩하고 뭐 얼굴도 상당히 늙어 보여요. 그래서 뭐 부동산에 가서 뭐 임대 계약을 했어요. 그래가지고 그래도 좀 뭐 근데 신분증을 보자 보였는데 속여가지고 아 자기는 25이다 라고 해가지고 계약을 했다. 이 사람은 이제 몰랐어요. 뭐 상당히 늙어 보이거나 뭐 그랬다가 치자면 이 사람은 사기라고 할 수는 없고 사수를 하는 거는 용어의 차이인데 어쨌든 속였다는 뜻이거든요. 그러면 요거는 취소가 안 됩니다. 사수를 이용한 자를 보호할 필요는 없죠. 예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취소가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그리고 이것도 이제 추인이 가능한 기간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추인이 가능한 기간가라 5년이 있어요. 요거는 뭐냐면 요 행위 능력자가 된 거라고 나와 있죠. 예를 들면 미성년자가 18세가 됐을 때예요. 그래서 성년이 됐을 때까라 5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. 나머지 요 부분들은 성년 피후견이 심판을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다 났다. 그래가지고 일반적인 원래도 돌아왔다. 뭐 그런 경우는 별로 없겠지만 그래서 행위 능력자가 됐다. 혼자서 모든 걸 할 수 있었다는 사람이 됐을 때까라 5년이고요. 행위의 토끼 있을 때까라 20년. 이제 이거는 뭐냐면 간단하죠. 2024년 1월 1일로 어떤 계약을 했어요. 그러면 20년 뒤에는 2043년 12월 30일이 되겠죠. 예. 요 기간까지는 추인이 어떻게 할 거냐 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이 넘어가면 추인이 가능한 기간이 없어진다. 이거는 이제 뭐 시효라는 게 있는데 모든 것은 유통기한이 있지 않습니까? 우리가 먹는 뭐 김치 같은 것도 뭐 닭광이나 이런 것도 보면은 뭐 1, 2년 두고 먹을 수는 없잖아요. 이렇게 보면은 뭐 일주일, 2주일 뭐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기간이 있다. 그래서 그 기간 안에 법적 권리를 찾으면 된다. 라는 그런 얘기고 오늘 했던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성년 피후견인은 보호자의 동의권이 없다. 왜냐하면 동의를 해도 제대로 된 계약을 할 리도 없고 뭐 당연한 거죠. 그래서 동의권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생각이 들지만 좀 더 생각을 해보면 동의를 해줘봤자 제대로 된 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동의권은 없게 되는 거다. 라는 것이고 요 판단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이 사람도
일상생활에 관한 행위는 가능하다. 예를 들어 나이 드신 분들이 뭐 뻥튀기나 번데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. 그런 분들이 편의점에 가서 뭐 뻥튀기를 뭐 사오시거나 뭐 번데기 몇 개를 사오는 거는 취소하면 상당히 다른 일반적인 그런 모든 법률 생활들이 참 복잡해지겠죠. 그런 것까지 취소하고 다시 불러주고 하면, 그래서 일상생활에 관한 건 혼자서도 가능하다. 그래서 민법의 기본 시꾸미, 그러니까 구조는 이런 식으로 돼 있다. 그리고 처음부터 당연히 모른다 라는 걸 알게 되시면 이렇게 접근을 하면 조금씩 나아지는 어떤 단계가 올 것이며, 처음부터는 그냥 귀로 한번 듣고 흘리고, 그리고 항상 이 제한행위 능력에 대한 요 분야가 끝나면 바로 그 다음에 기출문제나 그런 걸 푸시는 게 좋습니다. 너무 어려운 문제는 풀 필요가 없고요. 이런 거 보면 이제 텍스트나 뭐 이런 데 나가 있는데, 풀고 그 다음에 의사능력 넘어가고, 풀고 그 다음 그 대리 끝나고 뭐 시효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제가 틈이 날 때면 이제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데, 지금 제 설명이 뭐랄까 좀 정식적인 그런 강좌나 뭐 전문 강사의 그런 레벨은 아니에요, 솔직히. 다만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, 그러면서 합격권까지에 도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강좌를 제 경험을 토대로 도움을 드린다 라는 취지로 아시면 되겠고, 그 외에 일본의 탁켄시 강좌 중에 좋은 데가, 저도 그걸 보고 독학을 했는데 두 군데가 있거든요. 근데 그거는 지금 보면 뭐 같이 보도 되지만 처음에 한자도 좀 모르고 뭐 이렇게 되면은 또 거부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. 예. 물론 이제 그분들 상당히 잘 가르치지만, 그래서 일단은 접근할 수 있는 편안한 그런 강좌를 해서 나중에 그 실제 일본 강좌를 보며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강좌가 되면 어떠한가 라는 생각을 하고, 뭐 번역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그만 뭐 뉘앙스 차 뭐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, 전체적인 흐름과 처음에 볼 적에 이 단어를 완벽히 알지 않아도 접근은 가능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. 앞으로도 제가 이런 이제 강의를 수시대로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, 그럴 때마다 좀 이상하거나 좀 설명이 좀 잘못됐다, 그리고 뭐 그 외에 이메일 주소 좀 알려달라. 근데 그거는 뭐 저도 이렇게 어려운 문제 같은 건 풀 레벨은 안 되고요. 물론 이제 풀 수는 있겠죠, 공부하면. 근데 게시글에다가 좀 달아주셔가지고 뭐 감상이나 예를 들어 뭐 혹시 원하는 거 있으시면 적어주시면 제가 가능한 선에서는 최대한 한번 해보겠고, 일단은 저도 점점 강의가 나아가게 되면은 좀 더 재미있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 강의를 하려고 하니까, 좀 모자란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생각보다 기네요. 벌써 25분 정도 되어 가는데 1월 2일 됐고, 일단 뭐 누군가 뭐는 항상 새해가 되면 소망을 다 빌고 하잖아요. 어떤 소망들인지 모르시겠는데 하시는 일들 잘 되시길 바라겠고, 앞으로 저도 계속 될 수 있는 데까지 강좌를 해보려 합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고요. 댓글 같은 거 뭐
채널 필요하시면 등록하시고 나중에는 자료 같은 것도 이제 많이 올리려 하거든요. 예. 그래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강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여기까지입니다.